광주광역시의 한 PC방. 지난 9월 2일 이곳에 30대 남성 2명이 찾아왔습니다. 2시 정도에 여기 와서 인터넷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그 흔한 CCTV도 한 대 없는 주택가 인근의 한적한 PC방. 이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자리를 찾아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1시간 동안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하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엔 경찰관과 헌병 수사관들이 잇따라 PC방에 찾아와 당시 이 30대 남성들이 사용한 컴퓨터를 조사했습니다. IP 주소 가지고 와서 그 사용한 PC가 맞는지 인상 처리 같은 거, 조사 받았던 거, 그 이야기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형사분들도 그러고 헌병대도 그러고. 도대체 이 PC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 PC방은 국군 기무사령부 요원들이 한 대학 교수의 자료 수백 건을 해킹으로 빼내간 장소였습니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로 나라가 발칵 뒤집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기무사가 또다시 불법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무사 요원의 해킹, 그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지난 11일 광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수업이 한창입니다. 오늘날 러시아 한인들의 이 수업을 맡고 있는 기광서 교수는 지난달 초 자신의 이메일을 열어본 뒤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등 자신이 가입한 몇몇 사이트의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가 이메일로 와 있던 겁니다.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을 때나 필요한 임시 비밀번호가 난데없이 이메일로 날아오자 기 교수는 누군가 자신의 주민번호 등을 도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루 정도는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9월 1일에 다시 이게 재차 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지금 바로 해킹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곧바로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는 학교 전산원에 문의를 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8월 29일과 9월 1일 그리고 9월 2일 이렇게 4월에 걸쳐 누군가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학교 포털 웹하드에 침입해 자신이 올려놓은 자료를 대거 빼내간 겁니다. 해킹된 자료는 모두 700여 건. 기 교수가 정리한 인명자료와 논문은 물론 사적인 내용의 문서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귀중한 자료들이 나가고 사적인 개인적인 문건들이 편지 같은 글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능 성적까지 이렇게 사실 굉장히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기 교수의 신고로 해킹범을 잡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용의자는 전혀 뜻밖에도 광주 지역 기무사 요원인 군무원 김모 씨와 장모 중사. 저도 이제 나름대로 진보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친북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깜짝 놀랐죠. 예.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21세기인데. 경찰과 군 헌병대가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해커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메일을 통해 기 교수의 컴퓨터에 몰래 깔아놓은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자료를 빼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해킹 툴을 갖다가 감염시키고 싶은 상대방한테 이메일이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게 되죠. 그걸 사용자가 무심코 클릭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미 감염이 되고요. 그때부터 입력하는 패스워드, 접속하는 사이트들이 고스란히 해커들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해킹이 광주의 PC방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월 29일과 9월 1일 해킹 때 사용된 문제의 인터넷 IP. IP를 추적해보면 이번엔 서울 송파 지역으로 나옵니다. 용의자가 두 군데의 지역을 오가면서 해킹을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송파 지역의 IP는 누가 사용한 걸까? 이 IP는 IP 주소가 수시로 바뀌는 이른바 유동 IP. 2580 취재 결과 이 유동 IP 사용자 역시 기무사와 관련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용의자로 지목된 2명 외에도 서울 지역의 기무사 요원들까지 조직적으로 해킹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무사 요원들은 왜 한 대학 교수의 웹하드 자료를 훔쳐간 걸까?
기광서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 전문가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고초를 겪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광주 상무대에서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와 기 교수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 해킹을 하지 않았냐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25년 전에 이때면 학생운동 경력, 그다음에 이미 군기관에 나간 지가 8, 9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할 이유가 있겠는가. 뭔가 다른 사안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기 교수는 최근 있었던 조선대 총장 선거 당시에는 유력 후보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무부대 요원들이 광주 지역 현안인 총장 선거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왜 해킹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기무사 역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힌 채 인터뷰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요원들이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감추고 심지어 증거까지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의 브리핑 자료, 용의자들이 육군 31사단 소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찰도 이들이 기무사 요원이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확인 절차는 군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31사단 소속 군인으로만 아신 거죠? 그러죠. 그렇죠? 기무사 소속이라는 건 모르셨던 몰랐습니다. 거죠? 그 사람들이 계급도 그냥 기억이 안 났어요. 군이 파장을 우려해 용의자의 신분을 일반 군인으로 바꾸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또 용의자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킹으로 빼낸 자료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개인 이메일 계정까지 패소했습니다. 이 같은 증거인멸 의혹 속에 용의자 2명은 그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군 수사기관은 기무사의 조직적인 사찰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기무사 요원들이 촬영한 동영상. 버스 타게 되면 버스 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점 차. 쫓아야 되니까. 감시 대상인 민주노동당 관계자의 뒤를 쫓으며 미행하는 모습이 녹화돼 있습니다. 또 개인 사생활은 물론이고 안에서 배 안 피나 봐요. 심지어 감시 대상자의 부인이 출근하는 모습까지 몰래 촬영했습니다. 동영상뿐이 아닙니다. 기무사 요원의 수첩에서는 민노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언제 사무실 등에 출입했는지, 또 어디에서 내일을 샀으며 누구와 노래방을 갔는지까지 말 그대로 감시 대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가 뭐 사생활이라는 게 늘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밤늦게 다니고 이런 걸 텐데 그런 걸 쟤들이 다 알고 있구나. 인간적인 모멸감도 느끼고. 회사원 전상영 씨. 전 씨는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에 책을 보내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 민간 자선단체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회사원인 그 역시 기무사 요원의 사찰 수첩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기무사 요원들이 한 제1동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동행한 회원들의 행적까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가까이서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사찰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처음에는 소름 끼쳤죠. 국가기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왜 나처럼 그냥 월급쟁이이고. 기무사 요원들은 결국 시위 현장에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다 시위대에 발각돼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기기에 이릅니다.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기무사 측은 현역 군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기무사가 군과 관련이 없는 민노당 당직자 등을 사찰한 것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며 국가는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 첩보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과정이 미숙했지 않느냐. 또 그 활동해서는 안 될 범위를 초과했지 않느냐. 그래서 법에서도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리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지난 2009년 일본 간사이 공항. 공연을 위해 일본에 왔던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 단원들과 한 남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래패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던 남자가 단원들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가방에서는 단원들의 신상과 활동 내용은 물론 이들의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3급 비밀이라고 표시된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단원들은 정보기관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사찰하려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통일부잖아요. 그런 거 담당 부서가 허락을 내린 뒤에 우리가 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가서 뭘 하는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이제 그것도 이제 숨어서 비겁한 것 같고. 그러나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국정원과 기무사 모두 자신들은 이 일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 한번 감시의 대상이 됐던 이들은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좀 책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겁줘서 일반 사람들이 겁줘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국가 권력에 감시된다라고 느낄 때, 사찰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그러한 말과 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식의 애곡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는 곧바로 독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사찰을 당한 사람 가운데 대부분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뚜렷한 혐의점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데 대해 정부 스스로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